네, 안녕하십니까. 강 선생입니다. 오늘 구도가 조금 새롭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컨설팅을 많이 받으시지 않으셔도 훌륭한 생기부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론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호자분들이나 그리고 이 방법을 알면 어느 정도는 학생이 혼자 생기부를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이 생기부를 컨설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크게 보면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회성 상담의 경우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어느 정도 준비한 생기부나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어떤 대학 갈 수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거를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통해 해결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학교에서 나오는 수행평가나 혹은 세특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쓰는지 혹은 그 주제에 맞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혹은 이 부분이 어떻게 요약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첨삭 지도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수시 지원이나 정시 지원 어떤 학교를 할 수 있는지 내 점수 때 내가 가진 생기부로 어떤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이 두 번째 생기부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영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기부만 괜찮으면 좋은 대학을 가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내신과 비교과를 동시에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학생부 교과 전형과는 다르게 내신이 기반이 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과 부분도 같이 평가를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내신 위주의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내신을 이길 수 있는 비교과, 세특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선생님, 저희는 내신이 좋은데도 떨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로 내신을 기반으로 하지만 비교과 채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교과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느 정도 인원수도 더 많이 뽑고 더 높은 학교에서도 선호를 하기 때문에 비교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은 내신 위주의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뛰어넘는 비교과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의 학생들도 내신이 기반이 되어서 좋은 학교를 가는 사례가 많지 무조건 내신은 좋지 않은데 생기부만 좋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과 영역에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창체 부분이 있습니다. 창체 부분은 자율활동, 진로, 동아리 이렇게 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특 영역이라고 하는 개인별 세특, 과목별 세특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의견까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신소재공학을 나왔기 때문에 신소재공학을 예시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세특 수행평가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게 좋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희 학원은 생기부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키워드를 정해놓고 그에 맞게 조금 이른 학년부터 만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저희랑 컨설팅 했던 학생들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 결과는 어느 정도 다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소재들은 이미 다 쓴 소재이기 때문에 따라 하셔도 괜찮지만 어차피 퀄리티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고 결과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점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생기부 디자인을 할 때 키워드를 조금 두루뭉술하게 정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소재공학을 나왔기 때문에 철,
비철 금속 재료를 연구하는 연구원에 대해서 키워드를 잡고 어떻게 디벨롭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1학년 때 통합과학이나 과탐실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을 하셔서 무조건 전공이랑 엮는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공대에서 혹은 요 연구원들이 하는 일들을 조금 파악을 하다 보면 실험실 기기 다루는 법, 오차 제어 요소, 제어 계측이 왜 산업에서 중요한지 과탐실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통합과학에서는 우리가 주기율표를 또 배우기 때문에 주기율표에서 배우는 원소들이 불순물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불순물이라고 하면 좋지 않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철강 산업에서는 불순물을 가지고 이 특성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녹여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합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사회는 IRA라는 소재를 저는 쓰는데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는 문법이나 토론과 같이 학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심화해서 적어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조건 전공과 엮어서 써야 한다라는 게 있는데 이런 강박관념을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과목에서에 대한 심화 탐구, 정말 우리가 억지로 엮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심화적으로 탐구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이 산업, 진로 혹은 조금 더 깊은 내용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지향한다고 혹은 배제한다고 해도 결과물로서는 어느 정도는 비슷한 선에서 형성이 될 것이라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물리학과 화학을 같이 배우실 거예요. 여기 물리학에서는 용광, 이 쇳물을 만든다라고 하죠. 쇳물을 만드는 전기로가 있습니다. 전기로에서 전자기학이 어떻게 연기가 되는지, 그리고 화학1에서는 엔탈피와 엔트로피에 따른 분자 생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학2에서는 핵 생성에 대해서 2차 곡선을 해석해보는 탐구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를 활용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3학년 1학기에서는 교과 학습 상황이나 내신 성적을 확인한 다음에 공정 과정도 같이 넣어주시는 것이고요. 잘 안 된다고 하면 학 과목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연계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다른 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기계, 화공, 신소재, 컴퓨터 대부분의 공학 계열들이 산업에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나 다니셨던 분한테 여쭤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은 사실 저보다 더 고년차에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물리학과 MRI의 원리 이런 거는 쓰지 않으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의 생기부 관리는 이렇게만 해주셔도 되고요. 학부모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날 잡고 카페에서 소재거리를 한번 짜보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과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만 조금 잘 잡아주신다고 하면 1년간의 활동들은 아마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걸 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만 연구를 하지만 처음에 하시면 당연히 힘드신 게 맞습니다. 힘든 과정인 건 맞고요. 그러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보시라고 밑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컨설팅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 더 매력적이고 남다른 박사정보관을 사로잡은 생기부 전략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목을 선택한 이유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학생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과목을 수강하고 있죠. 과학중점학교 혹은 과학고, 외고와 같은 학교에서는 과목 선택권이 조금은 제한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의 학생의 선택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이 과목을 선택했는지 정말 중요하겠죠. 1학년 공통과목, 2학년 일반 선택 과목,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 세 가지 과목들이 연결되어 있는 맥락이 조금 더 드러나게 세특을 구성하신다면 보시는 분들도 계획에 따라 과목을 선택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전 학년에 관심을 가진 주제를 심화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고급 주제들, 정말 멋진 주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고급진 주제, 뭔가 있어 보이는 있어빌리티보다는 탐구 보고서에 대해서는 좀 더 내 매력을 드러낼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자체가 내가 일전에 관심을 가진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심화 탐구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탐구 학습은 한 번 탐구한 게 탐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과제 집중력이 중요하고요.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혹은 조금 다른 면에서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특정 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 그 과제를 계속적으로 탐구를 한다면 대학 진학 이후에도 자신의 연구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들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학생이야말로 사실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가 아닐까요? 네, 오늘은 입시 컨설팅이 필요 없는 나만의 학생부 바라보는 관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댓글 하단 보시게 되면 고정된 댓글에 제가 달아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